오늘 주제는 프론트엔드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분야에서 조금 뭐랄까 논쟁이 될 만한 아니면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 일단 오늘의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너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코드너리의 준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철님도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신 상철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두 분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코드너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코드너리가 어떤 플랫폼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발자고 하니까 개발을 위한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개발에 대한 지식 혹은 개발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코드너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코드너리 안에서는 풀스택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개발 소식 어디서 접할 수 있는지, 뭐 개발 트렌드 어디서 접할 수 있는지 이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번 코드너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나온 콘텐츠들도 그렇고 다른 기업 블로그에 있는 테크 콘텐츠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키텍처도 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아키텍처 탭에 들어가면 다양한 아키텍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너리라는 서비스 자체는 또 어떤 스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코드너리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네스트.js로 이루어져 있고요. 노드 기반이죠. 그리고 프론트는 리액트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노드 기반의 기술 스택을 가지고 있다. 네, 둘 다 노드 기반. 오늘의 주제에 아주 적합한 그런 스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혹시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워크나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구성으로 하시게 되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적다 보니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면 좀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드로 통합을 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드, 자바스크립트로 통일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되게 자바스크립트의 매력인 것 같아요. 뒷단도 할 수 있고 앞단도 할 수 있고. 상철님도 되게 이런 부분을 공감하시는 부분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저희 프론트엔드 조직을 UIT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UIT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 상철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사내에서 사용되는 그 동영상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개발과 함께 이제 백오피스에서 관련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스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로 리액트 쿼리 그리고 조타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나요? 제가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는 네. 이제 노드.js로 백엔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반응이 바로바로 오니까 자바스크립트도 하는 김에 프론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라인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도 이제 노드를 사용을 하셨긴 하지만은 다시 프론트 쪽으로 들어서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타입스크립트나 리액트를 이제 와서 처음 했었었는데 리액트 공부하면서 이제 업무에 잘 따라가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노드를 사용하시고 또 프론트엔드도 리액트 쪽을 사용하셔서 굉장히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하기 좋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세미콜론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세미콜론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굉장히 뭐 자유도가 높은 언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세미콜론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세미콜론 붙이시나요?
저는 일단 안 붙입니다. 아, 저는 네, 붙이는 편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기능의 차이보다도 취향의 차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제 세미콜론이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굳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말하자마자 댓글에 아유, 안 간첩. 달면 간첩이라는 얘기가 올라왔는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철님이랑도 대화를 한번 나눴었는데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파이썬 유저냐고. 네, 근데 저는 이제 파이썬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어마다 붙여도 되는 언어가 있고 안 붙여도 되는 언어가 있고, 어떤 데는 꼭 붙여야 되고 막 이런 데도 있다 보니까 파이썬은 안 붙이는 언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 개인 취향은 안 붙이는 게 좀 더 깔끔한 것 같다. 근데 진짜 전에 사용했던 언어도 살짝 이 호불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게, 저는 막 C랑 C++를 처음 배운 언어였다 보니 이게 없는 언어들이 좀 더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끝날 때는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럼 약간 허전한 느낌? 상철님은 어떻게? 저는 세미콜론 붙이는 편이고, 저도 이 완전 동일하게 심미적인 느낌으로 이 세미콜론이 없으면 뭔가 매짐이 안 된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있는 게 가동성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이제 ESLint 룰 같은 것도 보면 기본 베이스가 이제 아무래도 세미콜론이 항상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승우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탠다드 린트를 적용한 프로젝트에선 달고 그 외에 안 단다, 이렇게 비슷한 의견을 주셨네요. 네. 가독성 면에서는 다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맞아요. 안 달면 혹시나 하고 다음 라인까지 봐야 하니까, 그 찾아보니까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안 달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달아주는 거라면서요. 린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달아준다는 게 이제 그 ASI. 네,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까지 사실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 ASI의 동작 방식을 고려하면서 세미콜론을 이제 안 달면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에 접근을 하게 되는 대괄호라던가 아니면은 호출부, 소괄호 아니면 백틱 이런 것들 앞에 세미콜론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일단 습관성으로 세미콜론을 달다가, 세미콜론이 많아서 이걸 이제 린트가 제거해 주는 거는 쉬운데 없는 거를 린트가 찾아서 붙여주는 건 오히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어요. 보니까 안 단 코드를 본 적이 있는데 없으면 약간 끝난 곳이 어딘지 헷갈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네요. 저도 그 찾아봤는데, 이 자동으로 달리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는 이 다는 곳을 좀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는 곳을 완벽하게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펑션 끝났을 때는 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막 달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안 다는 게 오히려 다 나중에 달아주기 때문에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미콜론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린트 얘기를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건 세미콜론이랑 얘기는 아니지만 린트에 본인들이 약간 설정해 놓은 그런 규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규칙이요? 네. 먼저 한번 이게 규칙이 인덴테이션을 어떻게 한다. 저는 크게 신경 많이 안 써서 어떤 규칙에는 상관이 없는데, 주로 그 싱글 커테이션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 쉬프트 한 번 더 누르는 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쉼표 누르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싱글 코테이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싱글 코테이션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근데 참고로 이제 파이썬은 또 더블 코테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언어를 여러 개 사용하다 보니까, 어디서는 예를 들면 뭐 카멜 케이스랑 스네이크 케이스도 좀 오프토핑이긴 한데, 언어별로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짬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을 안 붙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탭 사이즈도 2개, 무조건 그 2번으로 하는 형식을 전 좋아하거든요. 네. 인덴테이션이 두 개가 있고 4개가 있거든요. 네, 전 딱 2개. 네. 저는 딱 투스페이스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오프토픽이지만 왜 투스페이스 하시나요?
이게 4칸 너무 너무 많다. 커요. 이게 그렇게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탭으로 하면은 그 시스템 설정이나 아이디마다 좀 간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투스페이스는 명확하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서든지 코드가 일정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미콜론이 있는 코드랑 없는 코드랑 섞여 있으면 혼란이 온다. 네, 그걸 뭘 하든 간에 하여간 한쪽으로 일단 통일은 해야죠. 통일은 해야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만의 린트 규칙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상철님 팀에서 사용하는 린트 규칙 중에 기억에 남는 것도 혹시 있으세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 린트 룰이 되게 좋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임포트 오더 룰이었고요. 코드를 여러 파일로 분리해서 이제 임포트해서 쓰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절대 경로인지 상대 경로인지 부모인지 이런 식으로 패스들이 복잡하게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임포트 오더 룰이 이렇게 정렬을 다 해주니까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길이가 뒤죽박죽이면은 불편한. 린트 설정을 혹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직접 이렇게 다 하시나요? 이전 프로젝트의 린트를 많이 저도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기 때문에 그 설정은 따로 만질 일이 많이 없고 저의 한정에서 근데 그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린트에서 잡아주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항상 익숙하게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다 이전에 쓰던 린트를 그냥 계속 가져와서 쓰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는 언어 얘기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코드나우리 오늘의 토픽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가 저희가 오늘은 이제 뭐 JS 계열의 주제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뭐 파이썬 주제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코틀린 주제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찾았다.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과연 무엇이 더 맞는 언어일까? 타입스크립트를 두 분 다 지금 쓰고 계신 거죠? 네. 두 분은 그럼 언제 타입스크립트를 처음 접하셨나요? 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춘봉님이랑 비슷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지금 어떤 거를 더 선호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둘 다 좋은데 조직이 커가다 보면 타입스크립트가 좀 더 나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아무래도 좀 더 정형화돼 있고 어쨌든 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타입 같은 거 추론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중간에 와서 코드를 읽게 돼도 자바스크립트보다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타입스크립트를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도 그쵸. 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제 팀이 엄청 작으면 어쨌든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 부가적인 노력들이 어느 정도 들기는 하는데 좀 속도를 높이고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이거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하면은 악플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자바스크립트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자바스크립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상철님은? 감사합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선택할 것 같고요. 네. 저 자신을 잘 못 믿어가지고 이 타입스크립트가 해주는 잔소리들을 좀 많이 신뢰하고 있고요. 그래서 런타임 단계에서 실제로 코드를 실행시키면서 문제를 찾지 않고 그냥 컴파일 단이나 아니면 ID 단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타입스크립트 쓰면은 빨간 줄이 진짜 많이 뜨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중에는 뭔가 저희가 뭐 직접 만든 타입도 있을 거고 원래 있는 원시 타입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저는 프레임워크에서 만든 자료형을 찾아야 할 때가 약간 골치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뜨는 이 빨간 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우선 그런 라이브러리들 혹은 프레임워크에서 대부분은 그 디클레어 파일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이 대부분 있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라이브러리를 앞으로도 계속 쓸 거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브러리라면은 오히려 약간 이만큼 내가 관심 있는 라이브러리에 내가 기여할
포인트를 찾았다 해서 그 부분을 기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디클레어 파일을 그냥 저희 프로젝트에서 따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 자료만 이렇게 좀 선언을 해도 우선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어떤 팀에서는 좀 속도를 좀 저해시킬 요소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팀이 구조가 좀 있고 인원이 좀 있으면 타입스크립트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되게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생각해도 될 것 같다. 네네네. 아니, 주번님 이제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뭔가 약간 계속 자바스크립트보다 타입스크립트가 훨씬 낫지만 뭔가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약간 쉴드 쳐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뭔가 아픈 손가락이다. 아픈 손가락.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코드 예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코드 예시를 보면서 위에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고 밑에가 타입스크립트 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거를 더 좋아하는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타입스크립트 쪽으로 매우 많이 키운 것 같기 때문에 B를 골라보면 네, 역시나 타입스크립트가 70%고요. 자바스크립트 네, 30%. 네, 혹시 자바스크립트를 옹호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처음에 익혔을 때 아까 상철님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약간 자유로움 맞아요. 그런 게 있는 언어잖아요. 상철님도 그런 부분에 처음에 약간 매력을 느끼셨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좀 맨 처음에 이제 자바를 이제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 프린트F 한 번 찍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하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콘솔 로그 그냥 한 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언어지 하면서 선택했던 이게 언어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심지어 그냥 아무 브라우저 키고 적어도 다 돌아가니까. 네. 네, 맞아요. 활용도도 높고 접근하기도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런 자유도 요즘도 만족하시나요? 제가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걸 보면은 또 너무 또 자유분방하면은 네, 협업하기엔 조금 힘든 것 같긴 해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는 인원과 콘스트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쓰고 있다 이런 전제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상황에서 인원과 콘스트 중에 어떤 걸 쓸 것인가? 이놈이 더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네. 콘스트의 길을 가시나요? 둘 다 사용을 합니다. 점점 주장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상철님 먼저 여쭤볼까요? 상철님 둘 중에 어떤 걸 고르실래요? 이놈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우선 그 이놈의 추상화 단계가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타입과 값으로 둘 다 사용하기에 그 이놈만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제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 혹은 숫자만 그 값으로 사용되고 이제 값이 불변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컨스트를 쓰게 되면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 프리즈를 해주는 과정이 없으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그 어떤 추상화된 어떤 특정 값의 묶음의 어떤 값을 원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놈은 타입스크립트에서만 지원이 되니까 타입스크립트를 쓰시면 이놈을 많이 쓰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라인에서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 얼마 전이라기엔 3년 전이긴 한데 3년 전에 올라왔지만 본 거는 얼마 전이다. 네. 근데 콘스트가 이놈보다 트리 쉐이킹이 더 잘 돼서 성능적인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글을 하나 봤는데 어떻게 설명을 좀 네, 저희 댓글로도 그 블로그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용 요약은 그 이넘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트리 쉐이킹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제 이넘이 즉시 실행 함수로 객체로 묶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트리 쉐이킹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비트에서 이제
이넘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트리 쉐이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터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쓰냐에 따라서 조금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트리 쉐이킹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넘을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를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프레임워크 자체를 이제 비트를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트리 쉐이킹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트리 쉐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여러 군데 이제 번들이 흩어져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좀 불필요한 코드들 혹은 사용되지 않는 코드들을 애초에 이제 나무를 흔들듯이 이렇게 가지를 치듯이 필요 없는 코드들을 좀 제거해주는 롤업이나 뭐 웹팩 이런 번들러들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기능에 해당합니다. 성능적인 면에서 이넘을 안 쓰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네. 그럼 컨스트를 썼을 때 좀 장점은 없을까요? 컨스트를 썼을 때 장점은 성능적인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또 생각하기엔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은 무조건 컨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면은 컨스트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뭐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네. 네. 뭔가 직관적으로 약간 가독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이놈이 조금 더 직관적인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네요. 웹팩이랑 롤업에서도 이놈이 트리 쉐이킹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요거 비슷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롤업의 플레이그라운드 네, 거기 가셔서 이넘이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플레이그라운드랑 그 롤업 플레이그라운드를 같이 키신 다음에 이넘으로 작성된 코드를 타입스크립트에서 이제 어떻게 파싱 되는지 보시고 그 코드를 그대로 이제 롤업에 넣어 보시면은 제가 어제 했을 때에는 안 됐었는데 비트에서는 트리 쉐이킹이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웹팩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테스트 해보시고 결과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비트 쓰시나요? 저는 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어요. 프로젝트에서 쓰시는구나. 네. 저희는 이걸 콘놀을 비트 기반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한로딩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최신 프레임워크이긴 한데 되게 안정성도 있고 해서 네,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좋은 비트는. 네. 비트. 요것도 살짝 기울었기 때문에 일단 네, 이놈으로 클릭해봅니다. 네, 역시나 기운 결과 68%가 네, 이놈이고 32%가 컨스트로 이런 식으로 쓰시겠다. 댓글도 한번 볼까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놈을 선택한다. 비슷한 얘기 해주신 분 있으셨고, 네, 성능도 뭐 트리 쉐이킹 때문에 뭐 성능도 이유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서버에선 체감될 정도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신 분도 있으시네요. 그러면 다음 주제는 조금 더 문법적인 부분입니다. 리듀서 중에 어떤 방식의 코드를 선호하시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코드 자체는 지금 간단한 예시이죠. 다 이제 하나씩 더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코드인데, 두 분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나요? 위의 방식, 리듀서를 쓰는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포루로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룹을 좀 쓰는 편입니다. 왜 루프를 쓰시나요? 저는 이건 진짜 완전 취향 차이인데 가독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룹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이 자바스크립트 뭐 리액트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정해진 룰이라고 해야 되나?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맵을 쓴다던가 아니면 진짜 뭐 간혹가다 for each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그냥 for 룹이 성능적으로는 제일 뛰어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언어도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for 룹이 성능도 제일 뛰어나고,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 비슷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방식이 for 룹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라면 for 룹의 문법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니. 네. 모든 언어에 for 룹은 다 있죠. 상철님은 네, 리듀서. 왜 리듀서인가요? 지금 되게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뭐 성능 요런 느낌보다는 좀 더 가독성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의 방식과 아래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선언형이냐 명령형이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코드를 그 작성하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함수 혹은 어떤 기능이 무엇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무엇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이제 나중에 세부적으로 좀 보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무엇에 초점을 맞춘 게 좀 선언형, 조금 리듀서를 쓰는 위의 방식인 것 같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거는 좀 더 아래의 명령형 방식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서로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이전에 그래서 이 코드가 뭐 하는 거야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선언적인 부분 코드들이 조금 더 읽기가 편하고 이해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언적인 코드를 많이 하려고 좀 리듀서 방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선언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리듀서를 쓰고 계시다. 댓글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리듀서를 쓰는데 코딩 테스트에서는 포루프를 쓰게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네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예시는 살짝 조금 간단해가지고 사실 리듀스가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듀스를 좀 주로 사용하시는 뭐 다른 실제 상황, 뭐 예시 그런 게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게 루프를 돌려야 되는 그 순회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대부분 배열 순회하는데 네, 대부분 많이 여기저기 씁니다. 다. 네. 그 리듀서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리듀서를 쓰면은 한 줄로 다 정의가 가능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리듀서를 쓰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에러 메시지를 어디에서 처리하냐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버랑 클라이언트 중에 에러 메시지 처리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토픽에 대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백엔드랑 프론트랑 API로 이제 통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통신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밸리데이션도 들어갈 수가 있고 비즈니스 로직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되게 많은 경우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메시지 자체를 프론트에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백엔드에서 내려보내주는 형식을 취하느냐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어디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준범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백엔드를 네. 좋아합니다. 네. 네. 굿잡님과 같은 의견 백엔드. 네. 상철님은요? 저는 프론트에서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견이 갈렸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갈려왔는데요.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이 메시지가 겹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은 아무래도 프론트보다는 백엔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제 경험상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백엔드 서버에서 이제 메시지를 차라리 내려보내주는 게 더 일관성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백엔드에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상철님. 저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비즈니스 로직은 이제 백엔드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에러가 났을 때 메시지를 내려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메시지 자체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에러 코드를 같이 내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서버 분들이 이제 명확한 에러 코드와 그 다음에 조금 추상화된 개발자들끼리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내려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유저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저에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건 프론트에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은 아무래도 라인에서는 이제 다국어 처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에러 메시지가 일본어라던가 한국어라던가 여러 가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주로 프론트에서 아무래도 UI 단계이니까 프론트에서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서로 간의 키값이라고 할까요? 에러 메시지에 대한 키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것들을 이제 서버에서 가지고 있고 서버에서 다 내려주는 시기였다면은 그런 키가 변했을 때 서버를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서버는 되게 소중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애초에 배포 자체를 프론트에서만 처리를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애초에 UI 단계니까 좀 프론트에서 처리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국어 처리를 하려면 서버에서는 에러 코드만 내려보내주는 게 베스트일 수도 있겠다. 더 나은 옵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코드너리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는 서버에서 내려보내주고 있고요. 다국어 지원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되게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서비스이다 보니 서버에서 충분히 지금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정도라서 어쨌든 누군가는 저는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서버에서 내려보내주는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다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이제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들만의 좀 작성하는 그런 팁이 있으신가요? 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좀 잘 그게 어렵죠.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선호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있어요라는 메시지보다도 이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의할 때 PO 분들이나 아니면 그 서비스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조금 더 약간 긍정적인 행동을 그쵸. 유도하는 방향으로 메시지 관해 가지고 의견 주셨는데 테리초이님이 서버에서 내려주는 에러 메시지는 개발자를 위한 메시지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주는 에러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직접 적기보다는 기획자나 UX 라이터분들 손을 거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유저와 직접 만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뭘 골라볼까요? 하나만 고르자.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선호도가 대충 예상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어렵네요. 서비스마다 너무 달라서. 저희는 코드너리 지금 보고 있으니까 코드너리 서비스의 B 방식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B에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많은데요. B가 거의 70%, A가 30% 정도입니다. B의 방식은 서버에서 내려온 메시지 문구를 띄워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 에러 메시지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답은 없겠지만 서비스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서비스에 맞게 사용하는 게 정답인 것 같다. 네. 아주 교과서적인 거죠. 요거는 저희가 없는 주제긴 하지만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약간 사담으로 개발자 커리어 풀스택으로 시작 아니면은 프론트나 백으로 시작. 두 분은 어떤 케이스세요? 할 것 같아요. 네. 음. 저도 이제 서버랑 프론트 둘 다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커리어를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백엔드로서 시작을 했었고 프론트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백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도 스타트업에 있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웹도 같이 개발을 해서 점점 프론트로 전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풀스택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어떤 길을 딱 보통은 정하게 되니까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만약에 취업을 할 거다 이런다고 한다면 이제 프론트의 길이 또 있고 백엔드를 선택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또 백엔드의 길이 딱 있으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프론트가 재밌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서버는 없잖아요. 프론트 하시는 분은 다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게 재밌다. 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그런 이제 보여지는 거 말고 좀 더 비즈니스 로직적인 거에 좀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백엔드를 선호하시긴 하더라고요. 백엔드보단 UI가 재밌죠.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프론트 백대 다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갑자기 그거를 다 내가 하는 상황. 아니 이런 상황과 비교를 해보자면 너무 잘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죠. 일단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백이든 프론트든 커리어의 시작이라면은 우선 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저는 백엔드를 해보고 프론트로 넘어와서 백엔드 지식을 굉장히 도움됐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프론트만 할 거야 라는 느낌보다는 우선 두루두루 한 번씩 다 해보면서 결국 자기의 그 핏이 가장 잘 맞는 포지션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JJ팡님도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자기한테 맞고 흥미가 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 봅니다. 결국 필요한 만큼 다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오늘 보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프론트 엔드 쪽이실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프론트 엔드 밸런스 게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프론트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보통은 프론트를 사용을 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론트의 밸런스 게임으로 네, 좀 맞아요. 네,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테리 양님도 처음엔 프론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로직 핸드라는 게 더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네, 진짜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봐야 알죠. 둘 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 다 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잘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나? 네. 당연히 프론트가 더 잘 맞아서 네. 너무 답이 정해져 있었다. 네. 프론트엔드로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상대방 직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서 결국에 필요한 백엔드 공부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어떤 분야든 지식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결론 풀스택이 연봉은 갑이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뭐 그러나 저러나 이 JS, TS 쓰시는 분들은 이제 다 만져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점이 정말 좋은 강력한 무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러면 방송은 요 정도로 하려고 하고요. 이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주먹님 어떠셨어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되게 떨렸거든요. 이 유튜브 출연도 처음이고 긴장되면 이제 말도 못하고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되게 떨렸는데 벌써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난 걸 보고 그래도 오늘 나름대로 좀 즐겁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주범님이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코드너리의 토픽을 보면서 즐겁게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상철님은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되게 재밌게 잘 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밸런스 게임을 저는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걸 선호했었지를 조금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호불호가 있는 편은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쓰는 대로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네, 한번 왜 이렇게 써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드너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인 개발실록은 다음번에 더 재밌고 즐거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